어서 오세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창가에 내려앉는 아침 햇살이 참 포근한 오늘 같은 날이면 저는 가끔 가만히 거울 앞에 서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깊게 맞춰보셨나요? 그저 세수하고 스킨 하나 바르기 위해 스쳐 지나가는 거울 말고 오로지 나라는 사람의 생김새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말이에요. 젊었을 적엔 거울을 보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더 예뻐 보일까, 어디를 더 꾸며볼까 고민하며 웃음 짓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예순을 넘고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거울 보는 일이 예전만큼 달갑지만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 생긴 깊은 주름 한 줄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하고 거칠어진 피부결을 보며 나도 참 많이 늙었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먼저 드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늙어가는 외모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얼굴 속에 내가 살아온 성격과 내가 품어온 마음과 내가 견뎌온 세월이 고스란히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이 얼굴에서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인데도 그 인상이 너무나 인자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던 경험은요? 성자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평생 그려온 마음의 지도라고요. 우리가 무심코 지었던 표정 하나, 마음속으로 삼켰던 울분 한 자락, 그리고 남 몰래 베풀었던 따뜻한 미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얼굴이라는 도화지에 아주 정밀한 조각칼로 새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 예전엔 그저 무서운 경고처럼 들렸지요.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지금,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내 성격은 절대로 숨길 수 없으며 그것이 결국 내 관상이 되고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은 그 무섭고도 오묘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 성격이 어떻게 내 주름의 모양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왜 성자들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까지 보인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지금 거울 속에 내가 조금은 밉게 느껴지거나 혹은 앞으로 어떻게 곱게 늙어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여행이 끝날 때 여러분은 거울 속의 나를 조금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의 지도가 그려진 그 은밀하고도 정직한 기록, 얼굴에 대한 깊은 여행을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얼굴의 부위마다 어떤 성격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관상가와 성자들은 바로 눈썹 사이, 즉 미간을 꼽습니다. 이 미간은 마음의 문이 드나드는 통로라고도 불리지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미간에 굵게 파인 내 천자 주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살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화를 내고 고집을 피우고 근심을 쌓아온 결과물이지요. 성자들은 말합니다. 미간이 펴져야 인생의 길도 펴진다고요. 늘 찌푸린 채로 세상을 대했던 성격은 결국 그 사람의 얼굴에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라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다음은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눈입니다. 눈의 생김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빛의 온도입니다. 평생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날선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눈매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온 분들의 눈은 나이가 들어 흐릿해져도 그 안에 따스한 온기가 감돕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눈빛이 맑은 샘물처럼 투명해진다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인매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입을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남을 헐뜯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성격은 입술 근육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입꼬리가 툭 처진 얼굴은 마치 복이 줄줄 새어나가는 깨진 그릇과 같지요.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늘 예쁜 말을 골라 했던 분들은 입가에 보이지 않는 미소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단정한 인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잘 다스려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이마와 광대뼈의 기운입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하늘이자 포용력을 나타냅니다.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남을 누르려는 성격은 이마의 기운을 거칠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반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배려하는 성품은 이마를 넓고 맑게 빛나게 하지요. 마지막 다섯째는 얼굴 전체의 빛깔, 즉 기색입니다. 성자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기운인데요. 성격이 원만하고 평온한 사람은 피부에 좋고 나쁨을 떠나 얼굴에서 은은한 달빛 같은 광택이 납니다. 도끼가 빠진 얼굴, 그것이 바로 성자들이 말하는 가장 고귀한 노년의 얼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거울 속 얼굴은 이 5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성격이 얼굴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스려 얼굴을 다시 조각하면 되니까요. 우리는 흔히 관상은 타고난 것이라 바꿀 수 없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성자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셨지요. 타고난 관상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내가 만드는 심상이라고요.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밝히기 위해 겉에 화려한 색칠을 한다고 해서 방이 밝아지겠느냐고요. 안에 있는 등불을 켜야 비로소 방 안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얼굴도 이와 똑같습니다. 비싼 시술을 받고 주름을 억지로 펴낸다 한들 마음속의 어둠이 그대로라면 그 얼굴은 금세 다시 그늘지게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성형은 거울 밖이 아니라 거울 안, 내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비워내는 연습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거칠게 만드는 가장 큰 독소는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시기심은 우리 눈빛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을 비우고 그저 오늘의 나에게 애썼다, 고생했다 한마디 건네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얼굴에 뭉쳐있던 근육들이 비로소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성자들이 가장 강조한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미간에 깊은 골을 만들고 얼굴에 차가운 기운을 서리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의 고운 얼굴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얼굴에 도끼가 빠지고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짓는 자애로운 미소입니다. 억지로 크게 웃지 않아도 좋습니다. 입꼬리를 아주 살짝만 올리고 나 자신을 향해 인자한 눈빛을 보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굳어있던 얼굴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복을 부르는 관상으로 변해갑니다. 붓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 고단해 보인다면 그것은 그만큼 당신이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동안 수고한 당신의 얼굴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성자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라고요. 오늘부터 마음의 밭에 배려와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면 1년 뒤, 3년 뒤 여러분의 얼굴은 그 어떤 보적보다 빛나는 노년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세월 앞에 무너지지만 내면에서 배어나오는 품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법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등불을 켜는 순간 당신의 얼굴은 이미 달처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